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입니다. 오늘 누가 이기던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승부의 세계에서 이 타이틀 한번 딴다는 거는 평생의 훈장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프로 기사가 지금 370여 명 되죠. 네. 370명인데 저희가 이제 그 1년의 기록이나 이게 평생 프로의 기록을 보면은 한 번이라도 우승 경력이 있는 사람이 50년, 60년 역사를 통해서도요. 네. 5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합이든 간에. 그렇군요. 네. 5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승은 상위 몇 명이 독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이제 신예 대회라든지 이게 좀 제한 기장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시합에서 첫 번째 보통 우승들을 많이 하죠. 네. 이창호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도 신예 대회 때 먼저 우승을 한 다음에 본격 기전 우승을 하고 국내 시합을 평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계 대회를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거의 시작은 이제 신예 대회 우승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특히 신예 대회 우승을 하게 되면은 역대 우승자도 다 그렇습니다만 일단 KB 바둑 리그로 무조건 뽑혀요. 네. 최강호 선수나 김찬 선수도 이제 굉장히 유력한 지금 후보 중에 한 명이지만 우승자를 안 뽑으면 도대체 누굴 뽑아갑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KB 리거가 되면은 또 자기 랭킹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한 판에 주는 무게가 아무래도 두 대국자 그런 거 뻔히 아니까요. 네. 그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한 시간 김창훈 3단이 조금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네. 사용을 했네요. 지금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기 랭킹을 높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위 랭커를 잡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상위 랭커를 잡으려면은 일단 그 친구들과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랑이 굴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호랑이 굴조차 입구도 못 가고 있는 거니까 네. 이 대회가 입구까지 가는 티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대회입니다. 올해로 벌써 5번째를 맡고 있고요. 저 역대 우승자들 지금은 다 KB 리그로 활동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네. 치러졌는데요. 1차는 스위스 리그로 네. 그 6판의 판수를 보장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도 물론 출전을 했고요. 동교 캐스터도 올해도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승전에 못 올라갔습니다. 올해는 한 판은 이겼는데 네. 저는 김희수 2단에게 졌습니다. 김희수 2단 이번에 4강까지 올라온. 네. 그 2시간짜리 바둑을 네.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한 판 두고 나면 뭔가 많이 배운 느낌? 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물어보세요. 한 판에 바둑을 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적당하냐. 네.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좀 동호인 분들은 대체로 1시간 내외 그 정도가 그냥 무난한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들이라면은 조금이나마 좀 긴 시합을 좀 선호하죠. 좀 생각을 차분하게 했을 때 얻어지는 또 이 장점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속기 바둑보다는 좀 시간이 긴 쪽을 아무래도 두 개는 좀 편해합니다. 네. 1시간 내지 2시간까지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대체로 급수가 높을수록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두시는 분들이 많고, 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20분 만에 그냥 번개불 콩 구워 먹듯이 10초에 끝내버리죠. 한 수씩 둬야 되는데요. 네. 단수 따먹기 시합하고 있죠. 네. 네. 기력이 세면 셀수록 더 오래 두는 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바둑 둘 때는 여기만 보잖아요. 보통 기원에서 5급 언저리 분들도 여기서 벌어지는 것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1급만 돼도 요 근처까지 보게 되고 더 이제 프로 과정이 되면은 단 한 수가 아니라 판 전체를 넓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고수가 되면 될수록 보는 시야가 넓다 보니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하죠. 자, 두 기사는
벌써 네. 김창훈 3단은 6판 소화를 네. 했고요.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게 결승전이 주는 이 압박감이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릴라 제로는 처음으로 네. 꿈틀 네. 거렸어요. 아무래도 이런 게 저희가 이제 딱 일감으로 형의 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둘 수 있는 게 한 주 차이긴 한데 상대에게 주는 압박감이 커서 이렇게 두는 것은 백도 그냥 무난하게 갑니다만 흑도 역시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장기전이 됐다 얘기죠. 획도 다음 수가 바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편하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런 데서 네. 많은 분들이 하나라도 더 가고 싶어서 네, 여기 두죠. 근데 이게 지금 내 무리수예요. 날일자의 약점은 건너붙임에 있죠. 네. 네, 그러면 끊으면 여기 이어야 되는데 또 두 칸의 약점에는 자 이렇게 붙여가면은 네. 젖힐 때 웅크리면은 네,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다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찔러 갔을 때. 네. 그래서 빨리 역전시키고 싶고 빨리 집을 확보하고 싶은 분들이 자꾸 두는 게 요런 수인데 지금 한 칸이 정수예요. 여기 조금 다른 얘기인데 보통 이제 한 3급 분들이 자 이게 한 칸 두고 협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뛰어나가죠. 그러면은 한 칸 뛰는 게 정수인데 꼭 이렇게 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 이렇게 두시냐면 두 집 벌려고 이렇게 두시는데 이런 데서는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는 한 칸이 정수입니다. 지금이 딱 그 형태가 이제 동일하죠? 네, 이 수가 정수예요. 근데 이렇게 고민할 때는 안 두나요? 네, 다르게 둔 경우가 네, 설마 했는데요. 네, 저도 이게 그 예감이 빗나가질 않는데 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최영호 선수가 이 수를 못 봐서가 아니죠. 못 봐서는 아닌데 네. 여기 두면은 뒤로 이제 빼겠다는 얘기예요. 당해주고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형태가 흙이 못 살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왜 두냐? 조급한 거죠, 지금. 마음이 네, 좀 조급한 거예요. 급한 네. 걸까요? 그리고 여기를 두면은 그냥 어쨌든 백이 도망쳐버리면 잡을 길이 없는데 네. 한 칸 더 갔을 때 장점은 뛰더라도 상대를 계속 끊어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기 돌이 더 약하기 때문에 지금 한 칸 더 간 거는 일단은 그만큼 최강호 선수가 조급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유일하게 우군이었던 릴라 제로마저 아, 네, 지금 백쪽으로 또 다시 머리를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췄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김창훈 선수는 이제 아는 거죠. 일단 이제 5년 차 아닙니까? 5년 차면 이 정도 경험은 다 있거든요. 아, 상대가 지금 조급하구나. 그러면 이럴 때 상대가 조급해해서 두면은 상대는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비에 충실하게 두는 방법이 있고 이거 나쁠 리가 없죠. 아니면은 이제 이쪽 끌고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미리 한번 해보죠. 네, 네. 이득 볼 거는 보겠다 이런 네. 뜻이고요.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은 이었을 때 이쪽 붙이는 붙여오면은 수가 있어서요. 네. 치받으면은 막지 못해서 여기 둬야 되는데 네. 찌르고 넘어가더라도 네. 이거는 단수 치고 이을 때 늘게 되면은 흙이 여기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백이 흙이 이제 망하는 그림입니다. 네.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지금 어쨌든 선뜻 돌이 안 나가죠. 어쨌든 이 바둑이 불리해지면은 누구나 다 공격성을 띠게 돼요. 네. 빨리 뭔가 아니다 아니다고 해도 빨리 역전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다 보니까 예, 공격적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최영호 선수가 이제 지금 한 칸 더 간 거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보를 한 다음에 여길 뒀다는 얘기는
거의 김창훈 선수가 거의 이쪽으로 둔다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반대로 둬서 상대로 하여금 더 조급하게 끊어오기를 유도할 수가 있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형태를 보시면은 흙은 잡혀서 막혀 있고 백은 뚫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논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여기 뒀다는 얘기는 상대를 더 조급하게 만들려는 네, 그런 작전으로 보여집니다. 위에서 씌웠을 네. 때 끊지 못하면 하나 기어야 더 되는데. 밀어줘야 되죠. 이게 그 괴로운 게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게 집이 좀 크지 않냐 그러는데 네. 알파고 시대에는 흙이 이렇게 한 집, 두 집밖에 생기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고 시대에는 무조건 나쁘다예요, 흙이.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파고 시대에 보면은 예전에는 뭐 상대돌이 있으면은 낮게 두고 뭐 내돌이 있으면은 이렇게 높게 둬라 이런 식이 됐는데 네. 요즘은 그거 상관없이 다 높게 둡니다. 왜냐면 낮게 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밑으로 이게 깔리기 때문에 이게 승률이 나쁘다 그래서 알파고식은 무조건 높게 둬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 씌워 왔을 때 이렇게 밀어주는 거는 백이 일단 나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흙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누가 공격을 당하는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흙이 상변을 제압할 네. 시간이 잘 안 나오겠네요. 그쵸. 지금 이제 이수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응수도 너무 쉬워요. 네. 근데 그만큼 상대가 씌워왔을 때 혹은 한 칸 뛰었을 때 손을 빼기 어려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두 칸을 뛴 의도는 수비하려고 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뭔가 이제 보통 이런 모양에서 어떻게 둬도 나쁘다 이러면은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자신감 있게 뿌려야 되긴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손을 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양 이렇게 된 거 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판을 짜든지 이쪽을 둬서 폭넓게 공격하든지 아마 최영훈 선수가 받는 거 자체가 수가 어려워서 고민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미 초반에는 무너졌으니 새로운 판을 다시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최강호 3단이 고민이 깊어지네요. 그만큼 이 결승전이라는 무대가 쉬운 바둑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두면은 부러지고 또 너무 물러서면은 그냥 확 밀려버리는데 최강호 선수가 김창훈 선수는 강하게 둔 게 성공을 했고요. 반대로 최강호 선수는 밀릴 거에 대비해서 강하게 한번 뒀는데 네.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당분간은 최강호 선수는 일단 뭐 쥐죽은 듯이 참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회를 네.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김창훈 3단은 조한규 초단에게 네. 반집승을 거두고 올라왔는데요. 자, 최강호 3단은 이현 초단에게 네. 또 어려운 바둑을 이기고 올라왔다고 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어려운 바둑들이 있죠. 결승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그렇죠. 네. 우승하면서 반집승을 안 하는 경우도 드물고 네. 또 대역전승도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쉽게 말하면 운이 따라야 되는 건데요. 네. 제가 예전에 항상 우리가 1등들한테 소감을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다들 운이 좋았다 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맨날 저게 똑같은 얘기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곰곰이 저도 이제 승부의 세계 지켜보니까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이게 바둑이 역전승이 많습니다. 네. 근데 역전승이라는 건 상대가 잘못 도와주고 뭔가 나에게 행운이 따라야지만 역전승을 거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다들 우승 소감을 얘기하면 운이 좋았다.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네. 처음에는 좀 오해를 하긴 했는데, 역시 승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게 또 겸세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네. 우승을 많이 할수록.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대국자가 어려운 상대들한테 역전승 많이 하고 왔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두 대국자가 4강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강호 선수도 상대가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다가 대마를 잡고 빠르게 이겼고, 김창훈 선수는 또 4강에서 금지우 선수가 또 너무 여유 있게 두다가 좀 집의 우위를 가져가면서 쉽게 이겼죠. 네. 네, 거긴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네, 마음에 들지는 않는 이걸 거죠. 꽉 다물고 보통 이제 지금 이제 우울하죠. 네. 우울하고 형세가. 일단 뭔가 참아야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속이 좀 쓰립니다. 네. 자, 김창훈 선수 이제 분명 바둑은 유리한데 꼭 결승전은 유리할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가 승부입니다. 네. 그래도 뭐 수없이 많이 겪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분리해도 문제고 네. 유리해도 문제예요. 그렇죠. 너무 좋으면 또 안 됩니다. 길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동유 캐스터가 뭔가 이 체험에서 우러나온 네. 조언 같은데요. 구체적이죠? 이상하게 유리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추워요. 네. 에어컨 온도가 왜 이렇게 싸늘한가 하는 것도 들고 그냥 갑자기 심장이 콩당콩당 뛰죠. 네. 한 점 있는 것까지 하겠죠? 네, 사실 생각할 게 없는 자리인데 네. 최영호 선수가 살리네요. 자, 일단 요석이니까 뭐 안 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안형이 좀 안영이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파괴가 됐네요. 자, 오히려 지금 최강호 선수는 상대가 여길 둬서 공격을 해주길만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러면 백도 바깥으로. 나가서 흑도 네. 나가니까 어쨌든 이 돌가 끌고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집이 많은 김창훈 3단은 이렇게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지금 이미 여기가 16집, 26집인데 흑의 집이 이게 두 개 합쳐서 20집이 안 되니까 반면으로도 나쁜 이 집이 아닙니다. 네. 빨리 처리하고 여기인데 야, 치열하네요. 네. 오. 김창훈 선수가 준결승에서 보여줬던 네. 그 치열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절망적이었던 그 인공지능 수치가 오히려 흑으로 조금씩 더 이동을 했습니다. 릴라제로가 좀 움직임이 많네요. 일라제로가 최강호 선수 편인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좀 네. 흑 쪽으로 좋게 봐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엘프고는 김창훈 선수 편이고 이건 뭐 흑도 무조건 이거는 오히려 기회가 왔어요. 네, 갈라 나갈 수가 있어서요. 이 김창훈 선수가 준결승 때도 보였던 모습인데 여유 있게 두는 게 물론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두다 보면은 은근슬쩍 바둑이 다 만만치 않아져 있죠. 네. 그 역전패가 많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자 일단 확실하게 끌고 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여기와 여기는 똑같다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요거 빼고 흑이 반면으로도 이제 집이 좀 5집 가량 나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9침은 10집이고 이건 5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집의 격차를 확 늘려놓겠다. 네. 집으로는 감히 추격할 생각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김창훈 3단은 더 편한가 봅니다. 네. 이건 뭐 준결승 때 김창훈 선수 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건 누구나 다 이제 좀 이상하다, 조금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스타일을 정립해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창훈 선수가 바둑의 정수로만 따지면은 중앙의 약한 돌을 지키는 게 맞는데 본인만의
어떤 바둑을 풀어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둑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본인의 스타일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인류들의 바둑을 보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이는 절대 인류가 될 수도 없고 필요한 굉장히 필요 조건이죠. 네.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불안불안하죠. 뭔가 기회를 줄 것만 같고. 네. 네. 끌고 나갑니다. 유연한 행마를 보여줬습니다. 김창훈 3단과 최강호 3단의 결승전,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올해로 5번째를 맞는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입니다. 자, 제한 시간 김창훈 3단이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대국장 전면을 이제 보시면은 대국자 외에 이제 게시자, 이제 기록자가 같이 배석을 하죠. 네. 근데 이제 기록가 게시도 상당히 이 업무 난이도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일 중에 하나 속해요.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특히 장고바둑은 꼼짝없이 같이 있어야 돼갖고 괴롭죠. 요즘은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에서도 이제 이 시합이 펼쳐지진 않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중국은 이제 바둑도 일본은 바둑도 인기가 있는데 네. 장기 쪽이 조금 더 인기가 좋다 그래요. 근데 바둑이나 장기도 저도 장기는 잘 모르는데 기록을 똑같이 한다 그래요. 바둑은 바둑의 숫자로 우리가 적어 놓듯이 네. 뭐 장기도 이제 똑같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일본의 장기도 바둑 못지않게 프로제도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기록을 항상 이 프로가 된 친구들한테 맡긴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알바비도 이렇게 많이는 안 준다 그럽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일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그 기록자가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혼나지 않습니까? 네. 예, 혼나는데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기록에 남지 않으니 기록을 잘못한 거니. 네, 그래갖고 그 기록자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앞으로 기록을 인공지능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 장기가 얘는 네 가지가 없는 애다. 부터 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사실 힘들어서 그동안 말 못했는데 너무 사실 기록이 힘들다. 이런 호응도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근데 얘가 나온 게 한 판 두는데 항상 5시간씩 서로 갖고 두니까 10시간을 꼬박 앉아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아주 괴로움을 호소한 건데. 거의 뭐 나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한 거네요. 다른 애 시켜라, 그렇죠. 인공지능. 네. 사람이 아닌 애를 네. 시켜라 라고 한 그렇게 건데요. 사람들이 누가 해도 10시간씩 앉아있으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아주 중요 기전은 우리 식으로는 뭐 KBS나 MBC에서 이게 방송을 살짝 해줘요. 네. 근데 낮에 항상 2시, 아무래도 다른 프로가 안 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지없이 기록자 다 졸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이제 사건이 많이 있는데, 일단 바둑을 이제 보이진 않지만 저기 기록도 하고 이게 게시하는 이런 스태프들이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특히 장고 바둑 네.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알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하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제가 4-5시간 꼼짝없이 앉아서 이 바둑 봐라 그러면은 사실 괴롭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스텝으로 들어오면은 화장실도 거의 못 가고, 네, 물도 못 마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눈에 우리 보이는 건 화려한 조명을 받는 건 물론 대국자들과 저희 뭐 해설자들이지만, 뭐 이제 심판들도 고생을 하고 있고, 네. 뭐 기록자 많이들
또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밀어 갔습니다. 네. 자, 오히려 흙은 좀 두기 편해요. 이제 백이 요게 왔으니까 버릴 수는 없죠. 나가야 되는데 나가고 요렇게 되면은 일단 이 넉점을 잡고 시작을 해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집이 부족해갖고 매번 곤란을 겪었는데 넉점을 확보하면은 집어넣는 어쨌든 추격을 좀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백의 입장에서 여기서가 이제 고민인데 늘면은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를 끌고 나오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 딱 두면은 이쪽을 씌우는 것과 여기 씌우는 게 맞보기가 돼서 여기 돌이 오는 이상은 끌고 나오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걸 살리고 싶다면은 여기를 두지 않고 지금 둬야 돼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걸 버리자고 보면은 이거 처음에 여기 간 의도가 흑돌이 좀 공격하려고 두는 건데 그러게요. 지금 완전 거꾸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찬 선수가 좀 자기 의도와는 반하는 결과가 되니까 쉽지가 않죠.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은 바둑 같은 경우에는 작전이 좀 더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건 아닌데요, 사실. 그렇죠. 보통 이 컨디션 좋을 때는 그냥 한번 처음에 자기가 세운 작전이 거의 뭐 그냥 예정대로 흘러가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데 컨디션이 나쁘거나 또 이제 부담이 큰 시합은 정말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환 하나 해놓은 것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고요. 네. 예, 바둑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게임이지만 또 바둑만큼이나 심리전이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 또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소한 거에도 마음이 바뀌고 한 집 차이 갖고도 굉장히 수시로 결정이 바뀌는 게 이 바둑이라 그래서 이 바둑이 그러면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자, 느는 수 당연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걸 버리면 좀 뻘쭘하죠. 네. 자, 근데 이제 이쪽을 뺏기면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요 돌이 요 돌까지 빠져 나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대신에 백은 어쨌든 처음 여기 두려는 의도가 공격이 있다 보니 이쪽으로 방향을 꺾으면서 공격권은 가져오게 됩니다. 네. 최강호 3단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네. 있고요. 최강호 선수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 또 이런 거죠. 이제 조금 풀린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원래는 자, 이 넉 점 정도 제압하는 정도로 그래도 좀 풀렸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한가 욕심을 갖는다면 이왕 넉 점 잡을 바에는 내가 이왕 공격하는 김에 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기에 두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손을 빼면은 이쪽을 잡으러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을 두면은 백이 뭔가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공격 더 세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마불사라는 말이 근데 괜히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어느 쪽을 네. 일단 공격하긴 해야 될 텐데요. 네. 자, 보통 이게 바둑이 불리할수록 조금씩 천천히 따라 붙어야 된다. 이거는 최강호 선수도 지금까지 수없이 두어왔던 거라서 알고 있는데, 자, 하지만 이렇게 한 방에 일어서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최강호 선수가 아까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개가를 했죠. 네. 네, 개가를 한 거는 넉 점을 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지금 비교한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이제 편의상 이렇게 잡았다고 일단 이제 봐야겠죠. 상비에 제법 커졌어요. 네. 30집이 일단 넘습니다. 30집. 네. 35. 대략 40집이죠. 아까 이 100의 집이 네, 여기 합쳐 30집이네요. 이제 30집. 이쪽이 10집 이상 그러니까 40집. 그러니까 이쪽을 잡으면 얼추 이제 집으로는 비슷합니다. 네.
근데 역전을 할 수는 없고 또 공격권은 상대에게 넘어가 있고 그게 아까운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정도면은 이제 무난한 바둑인데 그래서 또 강공을 산다.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네, 여기서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묻고 더블로 가 네,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돌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것까지 판돈으로 걸어버리는 거죠. 네, 키워서 잡겠다 네. 이런 건데요. 일단 출발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최강호 3단이 더 지금 그렇죠. 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를 안 둘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얻어맞으면은 안으로 갇히는데 이렇게 된 정사각형 넉집은 이제 아이들 표현에 의하면 바보 사궁이라고 하죠. 아. 네. 이렇게 넉집은 못 사는 궁도예요. 네. 네, 그래서 막히는 순간 바로 사망이어서 무조건 이제 나가는 수를 안 둘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제 흑은 어쨌든 간에 뭐 백도를 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됐고 김창훈 선수는 이쪽을 내주더라도 반면 비슷한 형태니까 이 돌만 어느 정도 지키면 된다. 네. 그리고 거기 플러스 공격권을 행사하면은 대략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데 귀까지 지켜내면은 이거는 일단 덤 이상 앞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뜻 좀 돌이 못 나가고 있죠. 최영우 선수. 입구자요. 역시 고심의 흔적이 좀 네. 묻어나는 수인데요. 공격권을 여기보다는 네. 이쪽으로 초점을 좀 옮겼죠. 네. 그쪽을 좀 더 괴롭히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덤을 빼기 어려운 바둑이 너무 뻔하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선수다 그거죠. 들여다보고 이을 때 건너붙이면은 네, 백이 바로 잡히니까 한 번의 여유는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백도 그러면 약점을 보강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둘째,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급소 중 하나예요. 네. 여기 두면은 한 가지 이점이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면서 네, 백이 그냥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죠. 이 형태가 다시 빈삼각이 되니까 이 수가 어떤 형태로 보면 정수라고 보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까 이게 정수인데 한 칸 더 뛰었을 때 최영서의 조급함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역시 이게 정수인데 여기에 뒀다는 거는 그만큼 이 형세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빨리 역전을 좀 해보고 싶은 네, 그런 조급함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최강호 3단은 자리를 여러 번 비우는데 네. 김창훈 3단은 안 일어나네요. 사실 준결승전에서도 꼼짝을 안 했었던 네. 것 같은데. 김창훈 선수는 예전에도 이게 제가 보면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네. 좀 진득하게 앉아있는 네. 스타일이군요. 저렇게 안 일어나는 사람을 저는 보기가 드문 것 같아요. 예전에 박영훈 구단도 요즘 박영훈 구단은 이제 좀 아무래도 많이 컸죠? 네. 아무튼 나이가 30이 넘어가니까 네. 예전만큼은 덜한데 박영훈 구단이 한창 공부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보면은 저는 박영훈 구단도 사람이 맞는지 일어나질 않아요. 몇 시간 한 시간 단위가 항상 10시간 단위로 앉아 있어요. 근데 김창훈 선수도 공부 양이나 어떤 이 꾸준함, 성실함 이쪽이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아마 손에 꼽히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프로가 되느냐 이 얘기를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도 처음 단수부터 해서 다들 프로 기사들 대체로 10년 정도는 다 하죠. 10년 네.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프로가 된다고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하냐라고 하는데 요즘엔 더 공부를 우리 후배들이 보면 더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8시간 정도면 그래도 한창 표준인데 네. 제가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순서는 역시 성적을 내는 순서입니다. 네. 특히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는 네. 그 공부량이 성적과 좀 비례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우선은 이 국가대표들의 생활을 보면은 아침에 나와서 일단 5시까지 네. 정규 수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규 훈련을 받고 이제 5시에 끝나고 보통 왜 밥 먹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다시 인터넷 대고를 펼치는 쪽이 거의 성적 순이에요. 아, 네. 우리 뭐 자나깨나 네. 바둑인 거죠? 저희는 뭐 힘들었으니까 좀 맥주도 한잔하고 좀 놀고 좀 놀다가 한 9시쯤 늦지막히 들어가는데 보통 뭐 7시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성적 낸 쪽들은. 최강호 3단이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김창훈 3단이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강하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흐름이 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백이 이쪽으로 실리를 차지한 게 일단 주도권을 좀 넘겨준 수였고 그렇군요. 네, 여기를 두고 백이 지켰는데 원래 수비를 생각하면 이쪽으로 지켜야 되는데요. 네. 자, 이건 역시 공격을 좀 염두에 뒀죠. 왜냐면 흙의 모양이 호구 자리이다 보니까 이쪽에 돌이 오면은 나중에 이제 살 때 좀 흙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공격 때문에 여기 뒀는데 이제 흙은 이제 반격의 기회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밀어갔고요. 네. 자, 밀어간 거는 늘어라 그 얘기죠. 늘면은 이쪽을 이제 지키라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슬 두자마자 인공지능들이 다 하나씩 흙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떤 수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1차적으로 제일 쉽게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를 들어가고 밀어놓고 선수고요. 받아야 되죠. 네. 이때 여기를 반대로 역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어려워요. 막으면 끊겠다는 네, 거죠? 막으면 끊고 이쪽에 그건 다 막히는 그림이 되죠. 네. 여기를 두고 자 나오면은 이 모양에서 여기서 수상전이 되는 건데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일단 요 약점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게요. 늘질 못합니다. 늘면은 절묘하게 장문이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잡혀버리니까 백은 뭐 도중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최강호 선수가 무조건 다음 수 무조건 장구 많이 한다고 봐야죠. 네. 네. 자, 바로 두나요? 네. 의외로 선택이 바로 결행이 되는 것도 있고 하나 젖혀놓고 둬도 돼요. 네, 젖혀놔도 이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죠. 자, 어차피 여기서 이 돌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받아야 되는데 맞받아칩니까? 쉽게 다 끝났나요? 어, 시간 더 필요 없나요? 네. 바로 드는데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거는 뭐, 자, 2단 젖혀도 되고, 일단 이 수를 하고 결행을 해버려도, 어쨌든, 큰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보통 이게, 네. 일단 2단 젖혀서 한 번 더 여유를 줍니다. 이쪽으로 끊는 것이, 자, 보시면은, 미는 게 항상 선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으면 되니까, 요거 한 점이야. 이게 잡았다고 해도 백이 사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유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어쨌든 흙이 좀 풀린 건 사실입니다. 네. 백이 이제 늘면은 이거는 거의 여지없이 바로 들어가겠죠. 차단이죠. 네. 흙도 이제 흑마가 좀 보이네요. 네. 여기서 고민하는 게 늘면은 어쨌든 여기 약점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바로 딱 보시기에도 급소가 딱 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한 대 맞으면은 백의 형태가 집의 모양이 하나도 없어서 어. 상당히 고전이고요. 그렇네요. 문제는 또 이런 식으로 또 공격 계속 당하다 보면은 흙이 여기만 딱 차지하는 순간 이 집이 너무 커져요. 통째로 네. 삼키네요. 자, 지금 돌의 흐름이, 행마의 흐름이 약간 좀 공기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역시나 김창훈 네. 3단이 좀 네. 집을 중시했던 게 화근이 네.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원래 약한 돌이 있고 집이 있을 때는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한 돌을 수비해야 된다. 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따르지 않았죠. 그것이 또 김창훈 3단의 네.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오늘 봐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가 네. 않습니다. 최강호 3단은 제한 시간 53분여가량 남았고요. 김창훈 3단은 25분가량 남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을 때 단점은 형세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1분 초읽기에 몰려도 프로 정도 되면은 어떤 수익기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계산 능력만큼은 다른 얘기입니다. 계산 능력은 1분 안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떤 작전의 기로 강하게 되어야 될 때와 약하게 되어야 될 때 이때 어떤 그 결정하는 기준이 형세 판단인데 형세 판단할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잘못된 판단이 나올 확률이 무조건 절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후반에 김창훈 선수가 시간의 압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차마 못 늘고 있죠? 그렇다고 뭐 잡으러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네, 나올 때 찌르면은 이 투점이 잡히니까 돌파가 되죠. 네. 지금 이 돌이 잡히면은 지금까지 했던 백의 모든 작전은 다 물거품이 되죠. 네. 재밌는 것은 차라리 이걸 죽이면 죽이지 이걸 못 죽이는 거예요. 이 묘한 게. 그렇다면 이런 반발수가 거의 없고 또 하나는 이 마늘모가 좀 어렵긴 한데 네. 이 형태도 어떤 맥이 있어서 네, 끊는 맥을 통해서 어느 쪽을 둬도 잊지를 못하죠. 그렇네요. 네. 이쪽을 둬도 역시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제 뭔가 해보고 싶긴 한데 당장은 잘 안 됩니다. 자. 김창훈 선수가 움직임이 참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김창훈 선수의 대국을 보시는 분들이 사람이냐 돌부처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예, 사람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면 김창훈 선수는 이 선생님과 본인들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 네. 책상 앞에서 일어나지 않는 모범생 네. 스타일이군요. 모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좀 좀, 이제 네. 만만치가 않은 거죠. 네. 진행이 좀 마음에 들지 네. 않을까요? 좀 꼬였어요. 네. 일단 돌들이 좀 갈라졌기 때문에 네. 보통 이렇게 꼬이면은 좀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어느 쪽을 제가 보기엔 포기를 여기를 할까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좀 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늘면 아까 여기 단점이 있다 네.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이쪽은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바꿔치기 형태로 과감하게 이걸 끊어줘야지만 주도권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이것도 살리고 요것도 공격하고 네 이것도 집 지키고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안 돼요. 네. 아, 그런데 버리기에는 조금 저 쉽지 않죠. 네. 마음이 많이 상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근데 보시는 분들이 해설자 너무 인간미 없게 해설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버리라고 합니다. 어쩐지. 근데 저희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다 끌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버려야 된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운 거죠. 네. 근데 봐도 당사자들은 네, 이게 어떻게 끌고 온 돌들인데 그러니까요. 그걸 버립니까? 쉽지가 않죠. 뭐 여러분들이야 뭐 바우뚜시 때 우리 돌 하나 못 버려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돌 하나도 못 버리는 판에 지금 뭐 6, 7개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예전엔 신예 대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김한수 8단 신예 기사 시절엔 어땠나요? 제가 할 때 뭐 너무 너무 오래전 얘기라. 아, 근데 그때도 이제 시합 자체가 많았어요. 그때. 네. 그러다가 이제 신예기전이 많이 생긴 게 이창호 구단의 1인자가 공고히 된 다음부터. 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예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거죠. 아, 네. 그렇게 됐었군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정기전 싹쓸이하고 네. 또 본선 4강은 또 흔히 얘기하면 조은현, 서봉수, 이창호, 유창현이 이미 싹쓸이 해버리고 그래서 기회가 많지 않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결승전 기회를 좀 주고자 신예대가 이제 한두 개씩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신예들이 기회가 없다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은 더 중국이나 심해요. 일본도 마찬가지군요. 근데 중국이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국가대표가 대략 30명이 운영이 됩니다. 네. 근데 어떤 이제 국가대표 그 바둑 기자가 국가대표는 철밥통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끊어갑니까? 끊어서 네. 단수를 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끌고 나옵니까? 이걸 버리나요? 어, 어쨌든 버려야지 되는 건 맞아요. 네. 자, 근데 어느 쪽을 버립니까? 여기 두는 거 봐서는 여기를 버리진 않겠다 그 얘기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네 자기가 본인이 했던 실수를 인정하고 이쪽 깔끔하게 버리고 네. 제 2의 선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냉정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 못 살려요. 이것도 살리고 여기도 살리고 뭐 이것도 살리고 다 못해요. 그러면 하나를 버리고 나머지를 얻는 수밖에 없다. 이거는 김창훈 선수도 오랜 경험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얘기 좀 잠깐 더 이어서 해드리면은 중국도 30명이 있는데 이 30명의 친구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발을 새로 하질 않나요? 아무래도 보는 중국계 룰이 있긴 한데 네. 그 교체되는 멤버의 수가 너무 적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도 저번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 선수들이 세계대 우승자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요즘에 랭킹 1위가 어쨌든 신진서 구단 또 3위가 박정환 선수예요. 네. 근데 그 2등 자리가 이제 커제인데 랭킹 1, 2, 3위 중에 자기네가 한 명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10명을 따지고 보면 8명이 중국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명분을 이제 통해서 어린 선수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뒤집어 보면은 중국도 또 신예 기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합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있는데 중국은 아예 없어요. 그렇군요. 중국은 그 세계 랭킹 3위 안에 네. 한 명밖에 없어서 지금 네. 불만이라는 거죠? 네. 10명으로 치면 8명이나 있는데. 네. 자,
이걸 잡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잡아봤자 한 집밖에 안 돼서 네. 이거는 백이 자체 못 살아요. 여기 잡았다고 한들 들여다보고 선수가 되면 어차피 한 집이라 의미가 없어요. 결국 여기 두겠다 이 얘기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면은 아까 제가 이런 모양이 되면은 이런 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둔 다음에 붙여 끊는 맥을 좀 복잡하게 구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수가 네. 메워져 있어서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설명을 드려도 일단 일단 저도 좀 어렵고. 네. 네. 보시는데 또 헷갈릴 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 수익기가 한 7수쯤 진행되면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죠. 네. 보통 이제 흔히 5급 둔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읽어가는 수가 5수가 채 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리 한 3개 정도까지는 수가 읽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어렵다 보니까 김찬 선수도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쉬운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밀었습니다. 2점은 이제 버릴 네. 생각도 하고요. 자, 2점 버린다는 건 전제인데 이렇게 되니까 바둑은 이제 지금부터다. 그러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이 상당히 좋았던 네.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가 요게 잡히면 일단 크죠. 크죠. 자체로 2집, 넉 집, 6, 8, 12집인데 네. 12집이 더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아시면은 굉장히 고수인데 흑의 집이 12집이 더 생겼는데 원래 백이 둘레 8집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2점이 잡히는 게 단순히 10집이 아니라 20집짜리죠.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20집짜리예요. 자, 근데 또 하나가 백이 여기를 뺏기면 안 되니까 여긴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뭔가 둬야 되는데 흑이 이쪽을 딱 제압을 해버리면은 20집 이득 보고 여기까지 두면은 집으로는 이제 흑이 나쁠 게 없죠. 백이 빠져나가기도 만만치 않고요. 자, 그래서 일단 그나마 여기가 이제 흑이 아주 좀 답답하기 때문에 백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5대5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막대도 일제히 5대5를 네. 가리키고 있고요. 그동안 좋았던 걸 생각하면 김창훈 3단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속으로 부글부글 하죠. 네, 심리적으로.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일단 이미 일 터진 거 어떡합니까? 일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 냉정하게 네. 그냥 다시 한 판 둔다 생각하고 둬야 돼요. 새 출발해야 되겠죠? 네. 보통 이제 이게 자기가 이제 실수하면은 더 얼굴도 좀 빨개지고 네. 이게 막 손도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자, 지금 김찬 선수 실수를 했다는 건 아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미동이 없어요. 네. 예전 차마 못 보는 건가요? 차마 볼 수가 없다. 거길 이어요? 그쪽이요? 야, 이건 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대가 변화가 네. 조금 있죠? 이거는 일단 모양은 좋지 네. 않아요. 일단 여기는 나와 끊는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백이 받게 돼요.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일단 이것도 제압이 됩니다. 2점 잡을 수 있고요. 이때 이거를 움직이겠다는 얘기네요. 움직여서 바로. 이거 정도가 아니라 한번 이제 기회를 잡았으니 여기서 확실히 승기를 잡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살아가면은 논외예요. 네. 또 사실 잡아야지만 집으로 얼추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자, 강수를 두었습니다. 오늘 두 선수 모두 네. 좀 강수 쪽을 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백도 흑의 의도가 파악이 됐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은 이쪽으로 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변신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끊어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를 두면은 이 석점은 역시 움직이기가 또 어려워요.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두 점이 스무집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건 보시면 돌의 개수는 많아도 공배가 없어서 이게 16집. 스무집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는 요거 이 돌이 더 커요. 지금. 네. 자, 김창훈 선수가 네, 집으로만 따지면은 반대로 버리는 것도 가능한 시점이 왔습니다. 네. 자, 움직임이 없던 김창훈 3단도 네. 지금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보기엔 이바두고 이제 이번은 역전, 재역전이 제가 보면 최소 5번. 앞으로요. 네, 최소 5번은 되지 않을까. 아, 끝내기 후반이 가면 더 시간이 없어지면 네. 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이 한 판이 주는 네. 어떤 무게감이 좀 반상 위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70명 프로그래서가 있는데 일단 상위 랭커 50명 정도가 흔히 얘기하는 토너먼트 프로인 거죠. 그러니까 네. 성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인데 지금 두 선수가 65위, 58위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 대회 우승하고 어쨌든 KB 리거에 들어가서 기회를 얻어야지만 토너먼트 프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네. 근데 60위권은 역시 그 기회 잡기가 또 만만치는 않거든요. 사실 좀 애매한 네. 위치예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도약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상위 랭커로 가는 일단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티켓은 한 장, 후보는 2명.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 프로 세계가 얼마나 냉정하고 경쟁이 심하다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 한 판이 쉽지 않은 바둑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창훈 3단이 위쪽에 7점을 버릴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쪽을 살리고 좌변 2점을 버릴 수도 있겠고요. 살리면은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일단 2점을 잡히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잡히고 또 여기서부터 싸움이 되지만 여전히 곤마고요. 이것도 그대로 몰리고 네. 그나마 바꿔치기 하려는 게 이거 주더라도 요거 안전하게 두겠다 이 의도로 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자 어쨌든 위험을 감수하고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게 항상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목적과는 좀 정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런 식처럼 살려고 하면은 잡힐 수 있고 그냥 잡히려고 하면 살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이 아주 좀 묘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시간차가 더 벌어지는데요. 이제 거의. 상대 네.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강호 선수 자는 거 아니죠? 이 중요한 경기에 아닌 것 졸음이 같습니다. 옵니까?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또 점심시간이 지금 지났기 네. 때문에 출출할 수도 있어요. 이제 사실 이런 시합을 앞두고 나는 배부르게 먹어야지 잘 둔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다 이런 또 취향도 있습니다. 네. 네. 먹으면 좀 부대 낀다는 네. 선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좀 그런 편이 많은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잘 먹는다 이런 쪽도 있죠. 근데 어쨌든 뭐가 맞다 틀리다 떠나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남들이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다고 또 안 먹을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서 자기 방식을 프로는 그 방식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자기가 이제 그걸 좀 유지를 해야죠. 네. 관리를 잘 네. 해야죠. 흔히 말하는 자기 관리인데 네. 그런 게
점점 더 이제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죠. 여길 버리냐, 이걸 버리냐.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당연히 이걸 버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집으로는 이렇게 두 번 잡히는 게 더 크다는 것이, 네, 또 차이가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는 것은 요들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점이 잡히면 네. 공격은 이제 네. 물 건너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돌을 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네. 이 바둑에서 그동안 백이 계속 우위를 점했던 거는 공격권은 아니었거든요. 집의 우위를 가져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관성으로 따지면 이쪽으로 두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초반부터 전체적인 집은 백이 많이 확보를 해놨었고요. 네. 문제는 중앙 쪽인데요.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쉽지가 않습니다. 이쪽으로 두는 게 그냥 마음 편하긴 한데, 여러 가지로 이제 공수가 바뀌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쪽이 잡히면은 이제 흙은 마음껏 이런 수를 부리게 돼요. 그쪽에 뭐가 있나요? 네, 늘 수가 없죠. 그럼 이어서 되다 보니까 따내야 되는데 네. 그럼 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둬서 이제 패가 돼버리면은 이제 이게 잡힌 다음부터는 패감이나 이런 부분이 흙이 무조건 앞서죠. 그러니까 백은 또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집으로도 손해가 제법 있습니다. 네. 실은 아까 그래서 이수가 악수다 그 얘기 자꾸 드린 거죠. 네. 여러모로 악수다. 네.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면 네. 지금 강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아, 역전인가요? 네. 오늘 두 선수 모양이 좋진 않아요. 네. 원래 큰 승부에 명국 없다. 이거야 뭐 이미 예상하고 봐야 되는데 큰 승부에서는 명국 없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큰 승부는 완승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당하기도 하고 자, 지금처럼 이제 한번 스텝이 꼬이면은 갈팡질팡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아까 여기 둘 때는 이쪽을 중시해서 둔 건데 지금 여기 둔 거는 여기를 버리는 거니까 김창 선수는 그만큼 네, 여기 두고 여기 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대의 수만 골라 둔 겁니다. 네. 작전에 좀 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막대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 이 바둑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되면은 네. 일단 두 점이 잡히고 시작하면은 네.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또 안 둘 수가 없어요. 네, 너무 후보 아파서 둬야 자리에 되는데. 둬야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흙이 가장 좀 즐거운 진행이죠. 네. 여기 20집 얻고 여기 또 얻는 게 20집이니까 40집을 확보하는 동안에 백은 소득이 빵 아닙니까? 네, 이러면 역전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지금 김창훈 3단이 공배를 채워간 것은 좀 노리는 네. 게 있다는 그렇습니다. 뜻 아닌가요? 네, 뭔가 있죠. 어, 네. 노릴 게 없어 보이는데요. 딱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건수가 고민한 것도 딱 여기인데 네. 두고 젖힐 때 네. 이게 끊는 수가 되냐 안 되냐 이걸 확인하고 두는 아,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요. 자, 이 어떤 수가 있나 하면은 이게 붙이고 젖힐 때 끊고 버티는 게 일단 있죠. 네. 자, 근데 지금 당장 이게 단수를 칩니다. 네. 끊고 이으면은 따내게 되는데 네. 여기를 두면은 패가 되는 어. 형태죠. 근데 팩감이 네. 제로예요. 지금 백이. 이런 것도 다 해버리는 바람에 팩감이 아예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확인을 하고 안 둘 수는 없죠. 네. 확인하고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승전이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네,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죠. 네. 자, 반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5회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바둑의 미래이별들이 펼치는 미래이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입니다. 자, 네. 밀었죠? 밀었어요. 젖히질 않았어요. 역시 이게 결승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흑이 백이 뭔가 좀 약간 다툼거리가 있긴 한데요. 자, 이거는 차이가 좀 많죠. 늘었을 때요? 네, 늘고 이쪽을 두면은 여기는 어쨌든 똑같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두더라도 흑이 백이 여기가 늘어져 있으니까 자세가 훨씬 네. 좋죠? 네, 아까 여기밖에 못 갔는데 네. 때리면은 공수가 바뀌죠. 어, 이게 왜냐면은 역시 그 중압감이 항상 있는 겁니다. 왜 젖히지를 못했을까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젖히지 못한 이유는 네. 이 교환이 이제 복잡한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수가 나니까 이 패가 부담이 되니까 결국 한번 지켜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공배 하나 차이가 네. 있군요. 그래도 어쨌든 때리고 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김창훈 3단이 먼저 공배를 메워가면서 네. 조금 위협을 했거든요. 네, 이건 통했죠. 통했네요. 다시 막대도 100 쪽으로 네.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도 흑은 뭐 해도 절반의 성공이긴 한데 네. 일단 기회가 역전까지 갈 수 있던 기회가 지금 일단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김창훈 3단 이제 5분가량 남았습니다. 초읽기 멀지 않았네요. 일단 저게 시간이 부족하면은 네. 가장 어려운 게 형세 판단. 네. 그런다고 또 이제 상대가 이제 최강호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시간이 없다고 막 빨리 두거나 실수 유도시키려고 억지로 두거나 이런 게 가장 최악이에요. 네. 그냥 자연히 봐도 형세 판단이 상대가 취약점이 있으니 그냥 만만치 않게만 두면 상대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최강호 선수도 이제 시간은 유리하지만 또 운영이라는 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상대가 시간이 없으면은 당연히 좀 어렵겠지, 실수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승전쯤 올라갈 정도 실력이라면은 시간이 1분밖에 없더라도 결코 황당한 실수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딱 하나 실수되는 건 시간이 없을 때 딱 하나 골라는 게 형세 판단이 어렵다 딱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최강호 선수가 너무 막 무리하게 그냥 무조건 상대 실수 유도한답시고 무조건 나와 끊고 이렇게 두면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나보고 하소하고 두면은 상대 실수 유도한답시고 막 끊고 무리하게 두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근데 하지만 아무리 하수라도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다 실수를 네. 내가 하죠. 네. 두다 보면 하수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하루 이틀 두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이 프로들은 상수 하수 개념은 아니지만 시간이 있고 없을 때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두 점을 중앙 쪽 살리지 않는 거를 또 생각을 할 수 네. 있나요? 물론 뭐 둘 수는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뭐 당연히 여기가 요소 아닙니까? 요석 중에 네, 요석이죠. 요소이죠. 네. 물론 집으로는 네. 변쪽이 좀 네, 크긴 그렇습니다만. 하지만요. 백은 흑은 한 번에 해결이 되고
백은 이게 둥둥 떠다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켜서 한 번에 집이 되면 좋은데 네. 3-3이 비어 있어서 집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마 이 이후에 진행을 좀 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시간 2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마음 편하게 초읽기 몰리고 두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남은 시간을 차라리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잡혔을 때 형세 판단, 내가 살려 나왔을 때 형세 판단, 이 두 가지를 지금 정하게 해놓고 시작하는 게 낫죠. 네. 최강호 3단이 자리를 좀 자주 비우는 것 같은데 네. 사실 2시간 바둑이기 때문에 네. 저 정도가 보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많이 일어나죠. 네. 사실 또 TV 대국이고 하면은 선수들이 좀 의식도 네. 되고 하니까 움직임을 그렇죠. 좀 자제하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최강호 선수가 그래도 이제 평상시보다는 무조건 더 자리를 이제 일어나는 거는 역시 긴장되니까, 네. 긴장되면은 바우투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차를 한 잔씩 한 모금씩 하죠. 네. 그럼 결국은 화장실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네,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그게 무조건 더 가서 나쁘고 이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 한 칸으로 네, 한 칸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보고 효율적으로. 있는데,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 두면은 여기 때렸을 때 흙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단점이 있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거 틀어 막아서 네.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한 칸이 띄워져 있으면은 이쪽을 두더라도 호구 형태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백 이쪽을 공격을 해올 때 좀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칸을 왜 띄냐? 어떤 집으로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러겠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네. 모양을 좀 택한 것 같고요. 네. 근데 흙도 좀 다르게 둘 수가 있는 게, 어쨌든 이 정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자, 좀 다르게 세게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변화가 약간 어렵습니다. 저 치면 둘 때 이쪽을 잡을 수가 없죠. 단수 치면 맞보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2점 잡을 걸 성공하면 석점을 잡게 되니까, 흙이 입장에서는 좀 세게 둘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거의 5대5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바닥은. 네. 사실 중앙에 지금 백돌이 저렇게 몰릴 그런 바둑이 그렇죠.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둑이라는 건 항상 처음에 강한 돌이어도 네. 두다 보면 약한 돌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석으로 생각하고 그냥 버리다시피 했던 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시시각각 네. 변화무쌍합니다. 또 안전하게 2개로 만족을 했습니다. 백은 지금 끊어가나요? 아니면 막는 게 정수인가요? 글쎄요, 참 그게 좀 어렵네요. 네. 지금 이수가 그래서 약간의 좀 실수라기보다는 좀 엷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으로 막으면은 뭐 이을 가능성은 좀 있죠. 그 표현 판단이 어렵다고 보고 손을 뺍니까? 김창훈 3단이 굉장히 좀 어렵게 두는데요. 자, 이수는 아까 이제 여기로 막을 수도 있고 여기 둘 수 있는데, 지금은 바로 끊는 게 흙이 타고 들어가요. 밀어가는 거죠? 여기 두면은 2단 젖혀야 되는데 단수 치고 요돌이 없다라고 보시면은 요석이 결국 잡히니까 바로 끊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두면은 2였을 때 이제 째고 들어가는 약점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해버리네요. 끊을 수도 있고, 좀 막을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자, 여기서
다음 수는 최강호 선수가 빨리 두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김창훈 3단이 선택하는 수가 난이도가 항상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네. 흉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시험 문제 제일 어렵게 내주는 선생님이 가장 나쁜 선생님인데 네. 지금 김창훈 선수는 굉장히 학생들을 좀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스타일에 상대를 좀 몰아붙이는 난이도 있는 수법인데 네. 이런 취향이 바로 강동윤 선수 아, 네,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네. 바둑을 계속 어렵게 두는 네. 스타일이죠. 상대를 계속 고민에 네. 잠기게 하는 그런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라면은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는 그냥 손을 빼는 게 제일 좀 떠오르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일단 이게 안전하게 좀 두고 싶은 거죠. 네. 가장 떠오르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요석이에요. 어쨌든 네. 그 이후에 이제 백은 둘 때마다 모양이 생기니까 아마도 버리긴 쉽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살려 나가야 되는데 살려 나가는 건 역시 또 젖혀 나가는 수가 되겠죠. 자, 이으면은 또 호구 치던지 아니면 좀 찰싹 붙어도 됩니다. 네. 네. 왜냐면 뒀을 때 약점 때문에 뭔가 받아야 되는데 흙에 한 번 더 둘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늘었을 때 백도 간단하게 못 둔다 얘기예요. 는다는 얘기죠. 늘고 여기에 두면 또 꽉꽉 틀어 막는데 백이 이게 부담이 큰 게 이게 살아간 다음에는 흙이 여길 끊는 게 아니죠. 이쪽을 끊어서 막아버리면 백이 다시 사활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젖혀왔을 때 백이 과연 여기 늘 것인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느는 것도 좀 버티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잡으러 가는 거죠. 버티는 네. 게 아니라. 왜냐면 살아버리면 이걸로 한 방에 죽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최강호 선수 일단 하나 젖혀볼 필요는 있죠. 상대가 어떻게 둘지 먼저 응수를 타진하는 거니까 젖혀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을지 늘지 네.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뭐 전면적으로 시달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뭐 쉽게 두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걸 봐야죠. 자, 쉽게 둬서 이길 수만 있다면 좋은데, 자,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가장 쉬운 진행입니다, 이거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어려운 진행입니다만. 네, 백도 50여 집. 네. 흙이 한 60은 나는데, 아무튼 빵 따름의 가치가 너무 크네요. 네. 둘 때마다 계속 돌이 불어나서 아, 이렇게 석점 버리고 두기에는 흙이 그렇게 바둑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살려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김찬 선수가 이제 이쪽을 이제 건드리는 게 이게 좀 단단하다고 전제로 한다면은 좀 버티는 게 남아 있긴 하네요. 네. 자, 어쨌든 이쪽을 처리를 안 해준 게 흙이 너무 강하게 두면은 여기 이렇게 탄탄해졌을 때 네. 버틴 수도 남아 있다. 약간 이렇게 좀 협박을 하고 있어요. 끊습니까? 끊어주나요? 글쎄요. 백이 좀 편해지긴 하죠. 베개 고민을 하는 너무 해결해 주는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둘 때 이거냐 이걸로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주면 이제 아주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지죠. 이건 대학수가 돼 있고 이렇게 둬서 여기로 막으면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두면은 이건 막히지가 않습니다. 네. 자, 김창훈 3단이 초읽게 먼저 몰립니다. 40분 정도 차이가 나네요. 흙을 이제 네. 치고 호고 치는 정도인가요?
그렇게 쉽게 두지는 않을 것 같긴 치고 해요. 붙일 수도 그럴 있겠고요. 가능성 크고 아니면 지금 붙일 수도 있죠. 네. 자, 지금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그냥 빠져나가는 형으로 네.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둘 거면 이건 악수니까. 네. 여기서 다시 붙여갑니까? 이 교환들이 좋지 않았다라고 네. 인공지능들이 말을 하는데요. 지금 그 차이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서로 네. 너무 어려워서 네. 자, 지금 단순데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네, 역시 붙여가네요. 네. 그래서 이 초읽기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읽기도 물론 어렵지만 그렇게 뭐 아주 엄청 초난해한 장면이 아니라면 1분 안에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형세 판단.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을 때 형세 판단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수 칠 때도 고민하고 붙여왔을 때도 또 고민하고 하죠. 이거 뭐 젖히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변수는 꽉 틀어보면 막아서 잡으러 가는 건데,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지금 백이 못 잡으러 가면 또 안 되니까, 못 잡으면 안 되니까, 네, 되게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젖혔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수가 누구나 한번 가장 유혹을 많이 느끼는 수인데 자충이죠. 네. 축으로 끝납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항상 상대 돌 한 칸 사이를 두는 거는 대부분 자충수가 많아서 그 사이를 비워놓고 이제 공배로 활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가 꼭 두고 싶어요. 네. 네. 한 칸이 잘 안 끊기는데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거 꼭 하고 나서 손을 빼는데 고수들은 공배를 비워놓고 두죠. 네. 그래서 좀 세게 두네요. 젖혀서. 사실 지금 좌변 네. 쪽에 두 점도 네. 백이 좀 보고 있죠. 움직이는. 네. 약간의 맛이 있는데 네. 자, 끊을 때 이쪽이 좀 안전하게 돼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쉽게 두면은 백이 여기에 또 형의 급소가 이게 딱 급소예요. 네. 이렇게 넘겨주면 안 되니까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넘어서요. 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주인이 바뀌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두게 되면은 흔히 이쪽으로 버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좀 복잡한 게 남아 있죠. 김창훈 3단이 양쪽을 좀 네. 엮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초난해한 수익은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경우는 좀 참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지금밖에 없어요. 네. 거의 지금밖에 없죠. 자,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요. 시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바둑은 유리하지만 시간도 그렇고 네. 일단 백이 바둑이 엷어서 제가 보기엔 심리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흙이 거꾸로 앞서는 바둑이에요. 사실 그 인공지능 저 네. 정도의 차이는 사람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차이라서요. 이거 항상 이 바둑 둘 때 절반은 이 어떤 심리 혹은 이 주변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그랬을 때 네. 한 절반 차지하는데 맞아요. 인공지능이 센 게 바로 그 부분에서 오류가 없다는 건데. 네, 자, 세게 못 둘 가능성이 손이 크죠. 안 나오나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정리돼 버린 순간 흙도 백이 이제 깝깝한 게 자, 가령 이렇게 쉽게 두었다라고 하면은 이 형태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선수가 됐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수를 메울 때 수가 늘죠. 네, 늘죠. 그러니까 이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 두는 거 외에는 없어서 그런데 결국 못 둡니다. 네. 애꿎은 시간만 두 개 날렸어요.
역시 간명한 쪽을 택하죠. 네. 이게 보이지 않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나오는, 네, 보이지 않는 핸디캡입니다. 네. 어려운 변화는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두 점은 깔끔하게 접수를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흙이 그냥 바라는 거는 한 점을 잡아달라 그건데, 그럼 이제 흙이 편하게 밖으로 나가니까. 게다가 이거는 잡아도 백이 5개나 돌이 투자가 돼서 백이 공배입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됐다 보면 돌이 뭉쳐버리죠. 끊어서. 자, 일단 선수가 되는데요. 네. 흙이 자, 밀 수 있겠냐? 지금 이거 좀 얇지 않냐? 네. 떨리면 그냥 잡아라. 지금 그 얘기죠. 네. 2집 차이입니다. 밀고 두는 것과 그냥 2집 차이예요. 자, 수가 안 된다고 보고 자, 밀어갔습니다. 백도 그냥 막을 것 같은데요. 네. 수가 안 되는 게 맞죠. 네. 다만 이제 불안불안할 때 네, 자신감이 없으면은 네, 거기서 머뭇거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아까 여기 수가 있긴 한데 예, 지금은 공배가 이제 비어져 있어서 예,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여기도 있고 네. 아까 붙여 끊는 것도 예, 지금은 공배가 하나 비어 있어서 예, 꼭 패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안 됩니다. 잡아뒀고요. 자, 백이 다음 수가 어렵습니다. 일단 네. 2단 젖힌 쪽을 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수가 나는 이 한 점을 버리겠다 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백은 못 잡아요. 상대 의도대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뭐 좀 손을 빼거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다르게 둬서 네. 바꿔치기 형태로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 과연 마지막 초읽기인 상황에서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자, 아주 어려운 자리입니다. 잡거나 있거나 그러면 다 흙이 이건 통한 거죠. 네. 자, 1분인데 굉장히 짧게 느껴지네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깥쪽으로 갈 수 있을지요? 여덟, 아홉. 아, 아, 네. 결정을 이게 짓네요. 이 마지막 초읽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감 있게 뿌리지 못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두면은 이제 바꿔치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백은. 네. 그러니까 형세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 끄는 이상은 한 점을 드러내고 단수를 그렇죠. 치면 있는 데까지 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둬야 되는데 자 이쪽을 뒀을 때 다음에 백은 형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잡고 참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불려다 보면 이거 움직여 나가야죠. 흐름은 백이 뭔가 계속 당하는 흐름이죠. 그러게요. 예, 그러면 이렇게 침착하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인공지능은 아직도 백이 유리하니 일단 차분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곧 김창훈 선수의 이제 고비가 되는 자리가 네,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창훈 3단이 바둑은 좋은데 네. 더 어려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지금부터 바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이쪽에 남아있는 이상 이 패 형태가 비슷하게 남아있는 이상 일단 지금은 백이 팩감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면은 따는 2패인데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런 데 패가 좀 팩감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은 백 흙이 결행이 안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백의 부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백이 좀 급한 바둑이에요. 그러니까 둘 때가 많은 바둑, 네. 지킬 때가 많은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좀 여기 둘 수만 있다면 좋은데요. 하지만 드러내고 하면은
일단 집이 손해예요. 일단. 네. 여덟, 어? 네. 저는 지금 변화를 시간 걸었나요? 연장책 여기를 둬야 될지 네. 이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죠. 근데 지금 별거 아닌데 갑자기 흙으로 많이 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딱 하나죠. 폐. 이 폐감을 없애는 게 아. 하나 둘 때마다 지금 굉장히 손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네. 벌려고 폐감을 소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흙은 그냥 무혈히 입성하는 겁니다. 이런 쪽이.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안 해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마지막 초읽기인 거 어떡합니까? 자, 지금 일단은 이어야 돼요. 네. 어쨌든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면은 판을 복잡하게 만들면 김창훈 선수가 형세 판단에 이 핸디캡이 있어서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고 판을 안전하게 끌고 가서 네. 이렇게 아니 끌고 가서 좀 봐도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집 차지할 곳은 차지하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은 최강호 선수가 알아서 유리하면 알아서 좀 느긋하게 될 테고 불려면 알아서 세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섯, 이 판단을 어? 그게 돼요? 됩니까? 네, 글쎄요. 어? 수는 일단 여기를 두면은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수가 나는 거고요. 이제 흙은 그냥 편하게 뭐 이쪽을 두면은 수는 나진 않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수는 예, 바로 잡히고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주 절묘한 모양입니다. 아. 수가 나긴 나죠. 양자축 모양이네요. 네, 하지만 지금 여기는 급한 게 아니니까. 자, 근데 김창훈 선수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두면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패를 걸어가는 수는 없을까요? 이쪽이요? 네. 그건 타이밍은 또 잘 무시무시한 수가. 네. 타이밍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난폭한 수가 있습니까? 그럼 팩감이 여기 절대 팩감이 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일단 잡았습니다. 뭐 양보했습니다. 네. 수가 확실하게 나는 건 아닌데, 근데 다만 이게 이게 평이 안 좋은 게 그러게요. 여기 한 팩감도 많이 나고, 안형이 또 네, 집이 이제 쉽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네, 생기고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두는 게 맞기는 맞는데, 자, 일단 팩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인공지능은 여기 패가 걸어질 때 무조건 패를 100이 이겨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팩감이 다시 많아졌죠? 그러면 다시 100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일단 김창훈 3단의 잽이 네. 먹혔고요.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그래도 넷, 사정없이 초를 몰아치는 지금 시기여서 네, 결국 이었어요. 자, 이제 득을 봤다는 거죠. 근데 김창수 이런 게 아주 세진 거죠. 이게 누구나 여기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여기서 딱 끊으니까 최건 선수가 상당히 여기 둘 것 같으니까 네. 여기서 지금 이쪽을 대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로 이제 이득을 본 거죠. 타이밍이 기가 네. 막혔습니다. 최강호 선수가 오히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오히려 상대 시간 공격한다고 빨리 두면 본인이 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김창훈 선수의 잽이 통한 장면인데요.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